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1년 반 정도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FE를 사용하면서 안드로이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꿀 같은 기능과 앱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클립보드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 은행 계좌번호를 두 개를 저장해 놨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의 계좌번호를 전부 보내주고 싶을 때 보통 복사를 하고 붙여넣고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갤럭시에 내장되어 있는 클립보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쉽게 말해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복사하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복사, 두 번째 것도 복사, 이렇게 두 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꾹 누르셔서 붙여넣기 옆에 클립보드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그동안 복사했던 이력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영키 옆에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키보드에서 바로 클립보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다 하셔서 키보드 창에서 붙여넣을 키보드 창에서 이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창이 떠서 클릭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카카오톡에서는 클립보드가 뜨질 않아요. 이렇게 클립보드 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에는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클립스택이라는 앱인데요, 무료 앱이고 설치를 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설정을 들어가셔서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켜두시면 이렇게 알림창이 항상 고정이 돼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모두 삭제를 할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고정하고 싶은 계좌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하나 저장해 놓고, 또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보내고자 할 때 알림바를 내리면 이렇게 아까 저장해 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순정 인터넷 앱에서 가능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스크롤 캡처라는 부분 누르시면 캡처가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캡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스크롤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누를 필요 없이 꾹 누르고 계시면 자동으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떼는 그 기점까지 이제 스크롤 캡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크롤 캡처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단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 하시면 탭 간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한국어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을 꾹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작동을 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밤 제주의 기온은 4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비트박스 해줘. 프리스타일을 원하시면 제 친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 설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구글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 앱,
누르시면 여기 가장 밑에 디바이스 도우미 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시고 여기 첫 번째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구글 앱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홈 버튼을 꾹 누르시면 구글 어시스턴트 초기 설정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작동을 하는데요. 초기 설정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왔을 때 소리나 진동이 오면서 화면이 켜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리나 알림은 오는데 화면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주면 해결이 되는데요.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알림에 대해서 화면을 자동으로 켜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 진동이나 소리는 오는데 화면이 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 잠금화면 관련 앱인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알림들이 누적으로 계속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보내고 어디야 이렇게 보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야 그리고 그 위에 어디야 이렇게 알림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이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메시지 어디야만 띄워주게 됩니다. 물론 알림을 밑으로 드래그하면 그 리스트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제공이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메일을 수신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받은 메일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폰처럼 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 잠금 화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은 먼저 에코 잠금 화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잠금화면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잠금화면 대신 에코 잠금화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젯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잠금화면에 위젯 형식으로 알림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인앱 결제를 통해서 프로 버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